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인데요. 이제 수능까지 약 3주 정도 하고 한 2, 3일 정도 시간이 더 남았고, 오늘은 날씨가 비교적 쌀쌀했습니다. 근데 아마 요 정도 날씨가 수능날의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덥거나 춥지 않은 날씨일 텐데, 오늘은 이제 수능이 3주 정도 남아서 수능날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잘 보고 그날 저녁에 가채점 및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능날 가서 가채점표를 적을까요? 말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가채점을 적는 게 수능날 저녁에 와서 채점하고 자기의 실력을 예상하는데 편한데 만약에 시험을 보다가 그 끝에 여러분이 한 문제 정도 풀어야 될 게 남았는데 그걸 포기하고 가채점표를 적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채점표는 답안 마킹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쓴다. 근데 혹시 시간이 모자란다면 저는 보통 찍은 문제만 번호를 적으라고 합니다. 찍은 거는 자기가 몇 번을 적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푼 문제는 집에 와서 문제를 보면 답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몇 번의 모의고사를 본다면 가채점표를 적을 거냐 말 거냐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채점표하고 실제 점수가 같은지도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날 저녁에 가채점표를 한 다음에 저 수능 점수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12월 5일날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1, 2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면 정말 난처하거든요. 수능날 저녁에 여러분이 가채점표를 적는 이유는 그 이후에 수시의 전형인 논술이나 면접 등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한 용도가 가장 크잖아요. 그 이외에는 그냥 수능날 저녁에 가채점 안 적어도 되는데 그렇게 수능 직후에 어떤 의사결정을 중요한 걸 해야 되는 학생이 가채점표를 적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수능 성적의 결과가 엉뚱하면 많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날 저녁에 정답 발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데요. 굉장히 늦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하는데 탐구 같은 경우에는 8시 넘어서 작년에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다다음 날 논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수능 다음 날 논술 준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긴박하죠, 이 상황이.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원을 지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능날 저녁에 처음 알아보는데요 라고 전화를 주시면 굉장히 답답해요. 면접 준비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할 건지 아니면 면접을 도와주는 학원을 이용할 건지를 지금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알아보기 힘든다면 부모님이 알아보셔서 저희 대치수학의 바다에 수능 후 논술 특강은 아래에 글이 있고 영상으로도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놨으니까 미리 수능 전에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능을 잘 봤는데 논술 안 봐도 될까요? 수능을 잘 봤는데 면접 안 가도 될까요? 이거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죠. 수능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오늘 미리 축하드릴게요.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학생의 예상 100분위를 판단하여 학생의 예상 정시 성적도 판단하고 논술이나 면접에 지원한 학과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러 가지 않아도 좋겠죠. 근데 수능날 여러분의 가채점 결과 그리고 예상 100분위, 예상 표준 점수, 그리고 정시 합격 가능 이런 것들 모두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100% 그럴 거라고 예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정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주식하고 똑같거든요. 모든 전체 수험생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모든 게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정해지죠. 그러니까 수능날 저녁에 어디 입시 사이트에서 내 성적을 입력했더니 어느 대학은 안정권이더라. 진짜 안정권이면 안정권인데 간당간당하면 그 말은 다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자, 수능 시험을 확실히 잘 봐서 논술 지원 대학, 면접 대학을 넘어선 경우에는 논술 시험 면접 안 보러 가도 된다. 잘 보긴 했지만 논술 대학의 수준 안에 내 정시 예상 점수가 있다. 논술로 상위권 학과를 응시했으면 가라. 근데 잘 보긴 했지만 논술 대학 수준 안에 내 정시 점수가 있다. 그리고 논술 하위권 학과를 지원했다면 안 가도 좋다. 그리고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가라.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는 수능을 잘 본 건지 논술 대학이 높은 건지 잘 모를 때잖아요. 그럴 때는
응시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다. 수능을 잘 봤어요. 아주 일부 학생의 경우에 수능을 굉장히 잘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정시로 대학을 갈 거니까 논술이나 면접 다 버리고 이제 한 달 정도는 편안한 마음으로 쉬었다가 12월 15일 이후가 되면 대학들이 이제 수능 성적을 우리 대학은 어떻게 이제 정시에 반영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지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5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정시 지원 준비를 하면 된다. 계속 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수능날 저녁에 여러분의 정시 예상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일단 가채점을 해서 여러분의 원점수를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작년에 정시로 대학들의 백분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학생이 이번 수능에서 이렇게 백분위를 획득했어요. 그 백분위 획득은 EBS 같은 경우에 나오는 원점수표를 보고 여러분이 추정하면 되거나 아니면 진학사 같은 데나 메가스터디에 입력하면 예상 백분위랑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예상 백분위의 평균이 탐구를 먼저 평균하면 86점이죠. 그 86점, 90점, 92점 3개의 평균치를 내면 이 학생은 백분위로 89% 정도 됩니다. 수학이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살짝 높으니까 그냥 이 정도 점수를 인정하고 점수를 판단하면 되고 다른 과목보다 수학 점수가 좀 낮으면 평균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2, 3점을 더 낮춰서 여러분의 점수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학생이 백분위 89 정도고 서강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를 지원했다면 서강, 경희, 이화여대는 시험 보러 가야 합니다. 근데 건국대는 이 점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중위권 이하의 학과에 지원했다면 논술 시험을 응시 안 해도 되고 최상위권 학과에 논술 지원, 수시 지원을 했다면 시험 보러 가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각 대학들의 백분위 수준이 어떤지 작년 입시 결과를 제가 정리해 둔 게 있는데 작년에는 의대가 정원이 1,500명 이상이 증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 입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 결과랑 여러분의 성적을 비교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한 장으로 정리한 주요 대학 정시 입시 결과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울대부터 가장 최고 학과, 최하 학과 이 정도 범위 내에 있다. 여러분의 점수가 백분위 평균으로 한 96 정도 나오면 내가 서울대 중간 정도 학과를 가겠구나. 여기에 걸쳐 있으면 논술대학이 걸쳐 있으면 논술 응시하러 가지 않아도 되겠고 그 점수에 못 미치면 논술 응시를 하러 가야 된다. 요거 표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자, 두 번째 방법은 진학사나 이런 정시 합격 예측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의 성적을 입력하면 정시 예상 점수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밤에 시간이 꽤 늦은 시간부터 알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논술을 보러 갈 건지 말 건지 면접을 보러 갈 건지 말 건지 이런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저가 간당간당해요. 이하보에 논술대학을 썼는데 이하보인지 이합육인지 좀 간당간당해요. 어떤 입시 사이트에서는 이하보고 어디서는 이합육이에요. 이렇게 간당간당한 경우, 애매한 경우는요. 무조건 시험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능날 저녁에 보는 모든 자료들은요. 정확히 100% 맞진 않아요. 여러분의 성적마저도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를 받는 12월 5일 되면 많은 학생들이 울고 웃습니다. 자기의 성적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능날 최저를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약간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면은 논술이든 면접이든 수능 이후에 있는 수시 전형에 모두 응시하는 게 좋겠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 자기가 지원한 대학의 수능 최저를 좀 명쾌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이 3합6인데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주는 유리한 조건이 있죠. 내가 이 조건의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수능 최저를 맞춘 줄 알고 시험 보러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 맞추면 좀 덜 억울한데 못 맞춘 줄 알고 시험을 안 보러 갔는데 나중에 수능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수능 최저를 맞췄어요. 이때는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경계선에 있으면 시험 보러 간다.
수능 이후에 아무 일정이 없는 수시 지원을 안 했거나 수능 전에 끝나서 수능 이후에 일정이 없는 사람은 수능날 저녁에 채점 막 해서 뭐 알아보지 마시고 그냥 그 이후에 한 달 정도는 평소에 못했던 거 해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면 좋겠고, 수능 이후에 수리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 그리고 아직 학원을 안 알아본 학생들은 저희 대치 수학의 바다에 여기 수능 후 강좌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고, 역시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바쁘다면 어머님들이 천천히 이 내용 읽어보고 영상도 보고 판단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아이들에게 같이 보자 해서 아이와 함께 상의하면서 수능 후 일정을 정리하고 저희 학원에 의사가 있으시면 수능 후 논술 예약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수능 후 논술도 전략이 필요해 라는 내용으로 수능 후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 이틀 정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